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도와달라는 일본 국민의 외침. 2. 일본 정부의 독극물. 3. 마지막 희망이 꺼진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일본인들은 울고 있다. 일본에서 도로가 갑자기 함몰되며 물이 뿜어져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1달러당 엔화가 500엔까지 폭등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일본이 정말 가난한 나라가 되고 있다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태풍과 폭우로 인해 도로가 침수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태풍도 폭우도 없었지만 도로가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23일 아이치현에서 갑작스럽게 도로가 함몰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요.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직경 6m의 도로가 함몰되었으며 도로 밑을 지나가는 수도관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도로가 함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어느 국가에서나 도로가 함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일본에서는 도로가 함몰되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에서 수도관이 파열되어 도로가 자주 함몰되는 이유에 대해서 일본 언론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사용기한인 40년은 훌쩍 넘는 수도관에 대해서 교체는커녕 보수와 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수도관이 자주 파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일본에서 지진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노후화된 수도관이 파열되는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후화된 수도관을 교체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노후화된 수도관을 교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도마저도 일본에서 민영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수도관 교체와 보수를 게을리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수도관이 녹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칠하는 도료마저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신토도료가 수도관용 도료의 규정에 정해지지 많은 원료를 사용하는 비리를 저질러 일본인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수도협회에 따르면 신토도료가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는 26개 도료 제품 중에서 8개 도료 제품은 검사 결과를 위조해 인증을 취득했고 나머지 18개 도료 제품은 일본 수도협회에서 규정하지 않은 불특정한 원료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일본인들은 수도관을 통해 위험한 물질을 함께 섭취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물론 신토도료는 일본인들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문제를 일으킨 기업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수도관을 교체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일본 수도협회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신토도료를 칠한 수도관을 땅속에 엄청나게 많이 묻은 상태이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토도료의 처분은 너무나도 가벼웠는데요. 신토도료의 대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자신의 월급을 2개월간 50% 삭감하는 처분을 했고 그 이외에 임원 2명 역시 임금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는 선에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토도료 사토시 사장은 거래처나 수도, 이용자에게 큰 폐를 끼쳐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는 선에서 끝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일본인들은 매우 격한 반응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신토도료가 문제가 된 도료를 사용한 기한이 매우 길기 때문입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인증을 받지 않은 도료를 2001년부터 조직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소 20년 이상 이어지는 매우 심각한 품질 비리였지만 일본은 별일이 아니라는 듯이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언론마저도 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가 매우 오랜 세월 일본에서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욱 큰 문제는 환율로 보입니다. 최근 한국의 원화도 환율이 급등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본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자 한국 역시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25%이며
한국의 기준금리는 3.0%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일본의 금리는 네거티브 0.1%인데요. 미국과 한국 빠르게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일본은 전혀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일본의 국가부채 비율이 천문학적으로 높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66%로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그에 반해 대한민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46.9%에 불과해 선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낮은 국가에 속합니다. 따라서 일본 언론마저도 일본이 다 함께 가난해질 수밖에 없으며 1달러당 500엔까지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망이기에 500엔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지만 그만큼 일본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현재 1달러당 일본의 환율은 148엔입니다. 그러나 2022년 10월 20일에 1달러당 150엔을 넘어선 적도 있었습니다. 1달러당 150엔을 돌파한 적은 무려 32년 만의 일인데요. 일본의 엔화는 원래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따라서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시작되자 일본의 엔화는 2011년에 오히려 1달러당 80엔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엔화가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은 완전히 깨진 상태이며 오히려 다른 어떤 국가보다 위험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은 1달러당 엔화가 500엔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며 경고하고 있는데요. 엔화 약세가 멈추지만은 중요한 요인이 있다고 일본의 경제 전문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자 다른 국가들 역시 금리를 올리며 이에 동조하고 있지만 주요 국가 중에서 일본만 전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제는 위험 자산인 엔화를 팔고 안전한 자산인 달러로 갈아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금융 전문가에 따르면 위험한 엔화의 금리가 낮은 반면 더욱 안전한 달러의 금리가 더욱 높은 상황이라면서 엔화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분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투자의 신으로 불리는 위린 버핏 역시 엔화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엔화가 더욱 떨어지는데 부채질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위린 버핏이 엔화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본의 금융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금리가 낮은 엔화로 자금을 조달해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엔화는 금리가 매우 낮아 이자 부담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달러의 가격은 더욱 높아지고 엔화의 가치는 더욱 떨어지게 되어 위린 버핏이 훨씬 적은 달러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린 버핏에게는 일석이조이지만 일본에게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본의 무역 적자 역시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재무부가 2022년 10월 20일에 발표한 2022년도 4월부터 9월까지의 무역 적자는 11조 75억엔, 원화로 107조 원으로 역사상 최대였다는 것입니다. 엔화 약세와 자원 가격의 급등으로 수입액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매우 컸다고 경제 전문가는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엔화 약세가 지속되자 일본 기업들이 달러를 조달하기 위해서 엔화를 팔고 달러를 계속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엔화의 가치가 더욱 추락하는 등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영국과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여전히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으며 지금도 양적 완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언론과 일본의 경제 전문가는 1달러당 엔화가 500엔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망이기 때문에 일본 언론의 주장이 맞는지는 두고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나올 만큼 일본의 경제가 매우 취약해졌다는 명백한 증거로 보입니다. 최근 한국 역시 환율이 급등하고 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매번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극복했던 저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더욱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현대차는 도요타를 절대로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 자신했던 일본인들이 최근 나타난 놀라운 상황에 대충격을 받고 있어 화제입니다. 12년 만에 일본에 다시 진출한 현대차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고, 특히 영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면서 도요타는 끝장났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 발생했기에 외신까지 크게 주목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도요타는 영국에서 광고를 금지당하는 수모를 겪은 바 있습니다. 도요타의 스포츠카 브랜드 GR 차량 3대가 줄지어 주행하는 이미지가 실렸는데 헤드라인 문구 중 GR 필링 등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GR은 모터스포츠 가죽 레이싱의 야과에서 착안한 문구입니다. 그런데 영국 측은 GR이 엔진의 으르렁 소리를 연상시킨다 며 과속을 유발할 수 있음을 지적했고, 해당 광고는 신문뿐 아니라 모든 매체의 게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비슷한 광고에 대한 금지까지 내려져 도요타가 크게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요타가 내세우는 엔진 기술의 상징성을 완전히 뭉개버렸다는 설명입니다. 분석가들은 도요타의 갑질 행동에 영국이 강력 반응한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의 넷 제로 정책에 도요타가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영국 정부는 2030년부터 휘발유와 디젤 차량 판매를 금지하고 2035년부터는 하이브리드 차 판매를 금지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막대한 벌금 부과를 예고한 것입니다. 이에 도요타는 강력 반발했고 영국 내 제조를 중단하겠다는 위협을 했습니다. 도요타는 과거 30억 천만 파운드를 들여 영국에서 네 번째로 큰 자동차 공장을 지었고 현지에서 3,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일순간에 3,000명을 해고하겠다며 영국을 압박한 것입니다. 도요타는 영국에서 연간 13만 대의 차량을 생산해 주변국 등으로 수출해왔습니다. 영국으로서도 도요타의 압박은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영국 정부는 도요타 광고까지 급지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미지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기업은 바로 현대차 그룹입니다. 일찌감치 전기차를 내놓으며 영국 내 정책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영국 시장 진출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점유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982년 영국에 포니를 첫 수출한 이후 40년 만에 두 자릿수 점유율이 된 것입니다. 8월까지의 점유율은 12.5%로 지난해 대비 3.4%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 판매량 또한 7배나 늘어난 상태입니다. 반면 도요타는 7%, 흔다 1.6% 등 일본차 점유율은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입스 등 영국 언론들은 현대차를 부각시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현대차 그룹의 관계를 과거 애플과 삼성전자에 비유하면서 말입니다. 2010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 점유율은 6% 미만이었고 애플이 20% 이상 앞서고 있었지만 삼성이 갤럭시 출시 2년 만에 애플을 추월했던 부분을 예로 든 것입니다. 외신은 현대차가 향후 테슬라를 제치고 전기차 부분 1위에 오를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어 2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전기차 시장 점유율도 12%에 이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진 일은 일본을 더욱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인도네시아 생산 규모는 일본 혼다도 꺾어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1만 2천 대 이상을 생산하며 전월 대비 2배로 급증해 5위에 올라선 상황입니다. 1에서 4위는 모두 일본차 브랜드이지만 도요타를 제외하고는 차이가 크지 않아 2위까지는 쉽게 따라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크레타에 이어 산타페를 만들기 시작했고 올 3월부터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생산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이오닉 5 등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위상이 높아지면서 일반 차량 판매도 확대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아이오닉 5는 정식 출시된 지 6일 만에 1,600건의 주문이 몰렸으며 8월까지 700대 가까이가 인도된 상황입니다. 최근까지 현지에서 팔린 전기차 중 현대차 점유율은 90%를 넘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7월과 8월 각각 5,000대 이상의 크레타를 인근 국가로 수출하며
이미지 개선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세안 지역은 부품 현지화율이 40% 이상일 경우 협정국 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텃밭이었던 동남아 시장이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 등록된 내연 자동차 중 일본 차 비율은 90% 이상입니다. 동남아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그 비율은 70% 이상입니다. 지난해 기준 동남아 국가 전체 인구는 약 6억 6,700만 명 수준이기에 일본이 엄청난 시장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시장이 현대차로 한 발 더 다가오자 일본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30년까지 전기차 비율을 25%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2040년까지 내연기관 오토바이 판매를 금지하고 2050년부터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도 금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 일본도 안심하고 있었지만 인도네시아가 향후 3년간 관용차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비롯한 전기 오토바이, 전기버스 등 89만 2천 대를 관용차로 조달하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간 예산을 약 4조 원 이상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공장이 위치한 지자체가 이미 아이오닉 5를 관용차로 선정한 만큼 향후 추가적인 수주전에서 현대차가 우위를 차지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해당 소식은 일본에도 전해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차를 주로 활용해 왔는데 이제는 현대차로 넘어가게 생겼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도요타 등 일본차 업체들의 호소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기차 투자에 대한 우리의 진지함을 알아주길 바란다는 성명과 함께 2027년까지 18억 달러 2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미쓰비시 또한 2025년까지 6억 7천만 달러 상당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현대차에게 훨씬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내년부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을 결정해 현대차가 최대 수혜기업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을 앞당겼다는 설명입니다. 대기질 분석업체인 IQ에어에 따르면 전 세계 117개국 중 인도네시아는 17번째로 오염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도 자카르타의 경우 초미세먼지 농도는 WHO 권고 기준보다 8배나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쏟아부어 게임 체인저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250만 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국가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우 섬의 누산타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 도시를 모티브로 오는 2024년 대통령궁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현대 전기차는 누산타라를 기반으로 동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인구는 2억 7천만 명으로 세계 4위 인구 대국입니다. 풍부한 노동력뿐 아니라 소비시장이 형성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환심을 사려 사활을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자카르타에서 열린 개천절 행사에 현직 장관이 5명이나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통상 각국 대사관에서 진행하는 국경일 행사에는 장관 1명 정도가 참석하는데 한국의 중요성을 인지한 인도네시아가 5명의 장관을 파견했다는 설명입니다. 정의선 회장은 2018년 이후 조코 미 대통령과 총 6차례 만남을 가진 바 있습니다. 7월 조코이 대통령의 방한 때도 따로 만남을 가졌을 정도입니다.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더욱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일본 내에서도 놀라운 반전을 일으킨 상황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일본 시장에서 150대에 가까운 전기차를 판매했던 것입니다. 세 자릿수 판매량을 기록한 것은 일본 재진출 12년 만의 일입니다. 외신들은 절대 판매량 자체는 아직 적지만 전기차 선호도가 낮은 일본 시장에서 판매량이 서서히 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5월에 7대, 6월 37대, 7월 61대, 8월 76대에 이어 지난달 147대로 껑충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일본 주요 지역에서 시승을 겸한 전시장 오픈과
카쉐어링 플랫폼인 애니카를 통해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일본 교토의 MK 택시가 아이오닉 5 도입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700여 대의 택시 가운데 50대를 우선 교체하기로 한 것인데 교토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황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현대차가 도쿄 시부야에서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일본에서 연간 1,000대 이상 판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연 450만 대가량의 신차가 팔리는 세계 3위 시장이지만 도요타나 닛산 등 자국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 수입차의 무덤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에 있어서는 도요타가 무덤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도요타가 야심차게 내놓은 첫 번째 전기차 BZ4X는 타이어 볼트가 풀려 빠지는 문제로 대규모 리골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볼트를 더 조일지 부풀 교체가 필요한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갔는데 3개월간의 분석을 거쳐 결국 부품 교체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26일 다시 시장에 내놓을 예정인데 결정이 늦어진 이유로 부품을 새로 만드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설명을 했습니다. 새로 설계한 볼트로 교체하는 것 외에 특별한 작업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BZ4X는 전 세계적으로 2,700대 정도가 팔렸고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상태입니다. 유럽 2,200대, 북미 280대, 일본에서 110대 등을 팔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팔리지 않을 것을 각오하며 구독 서비스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독 계약금도 기존의 절반인 38만 5천엔으로 내렸고 멀 이용료는 10만엔 이상에서 약 1,100엔 할인을 내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의 불만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불량 발견 후 해결까지 3개월이나 걸리다니 한심하다. 멀 10만엔을 계속 지불할 여유가 없는 이가 태반이라 사용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반응입니다. 이런 와중에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놀라운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올 3분기 판매량은 102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3% 늘어난 상황입니다. 특히 9월 판매량 35만 5천 대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가 해소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법 여파에도 현대차의 9월 미국 판매량은 11%나 늘어났죠. 투싼과 산타페 등의 선전으로 전기차의 부진에도 미국에서 5만 9천 대를 판매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의 재고 일수는 최대 1개월 정도로 만들자마자 바로 출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변화에 뒤처진 도요타. 한국은 도요타를 확실히 압도해버리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뉴스레터를 팔로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가장 멋진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